번듯한 간판도 없고 메뉴판도 손으로 쓴 것이 전부. 그런데 5일장이 서면 이 도넛 좌판 앞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어떤 이는 도넛가 맛있어서 온다 하고 어떤 이는 장사하는 아줌마가 재밌어서 온다 하는데 어쨌든 손님들이 더 열심이다. 호떡도 맛있고요. 여긴 다 맛있어요. 오뎅도 맛있고. 호떡 먹고 왔어요. 영월, 평창, 제천, 주천. 장이 서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양생김새의 털모자를 쓴 부부. 이 집 간판입니다. 500원짜리 1000원짜리 호떡과 도너츠를 파느라 잠시 숨 돌릴 잠도 없는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들기는 하는데 저녁에 보면 발이 퉁퉁 부어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방에 있게 해주는 게 본슬 때. 부부는 틈만 나면 웃는다. 즐겁게 살았으면 됐지 뭐. 몸이야 어쨌든 간에. 그거는 맞다. 오늘대로 즐겁게 살기는 했지. 장터에서 무엇이 행복인지 배웠기 때문이다.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장사하자. 제천 5일장. 작은 포장마차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다. 아버님 순서가 아직 안 됐어요. 아버님 1번이세요. 좀 1번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5번이세요. 이제 하나만 더 나오면 되죠, 여기. 앞에 3개 하신 분이 안 오면 먼저 드릴게요. 호떡이며 도너츠를 사기 위해 번호표까지 받는다. 줄이 꽤 길다. 그래도 사람들은 기다린다. 변변한 가게 이름 하나 없지만 부부가 함께 만들고 부부가 함께 파는 도너츠 가게. 벌써 15년 된 오래된 가게다. 하루 종일 줄 서요, 겨울에는. 그래야지 살 수가 있다고. 강을 넘어 산을 넘어 여기까지 온 거지. 호떡 먹으러 왔다가 차 사고 나갖고 차도 지금 막았어. 오늘 사고 나서 언니 오다가 아니 우리 진짜 엄마 호떡 여기 거만 드시니까. 웬일로 언니 간을 안 하시고? 간은 말고. 이 가게의 안주인 천정순 씨. 북적대는 좁은 좌판 앞에서 튀기고 썰고 팔고 척척이다. 손님들이 몰리면 1분 1초도 딴 데 정신을 둘 수 없다. 그저 부부의 바쁜 움직임뿐. 옛날 맛이 나지. 그래도 오늘은 좀 나은 편이란다. 이게 별로 안 바쁜 거예요? 사람 많이 안 기다리죠. 진짜 바쁠 때는 사람이 줄을 서요. 근데 여기 시골 같은 경우는 장을 보는 저기잖아요. 5일장이. 그래서 미리 주문을 해놔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장을 보고 와서 그 순서가 그러면 딱 맞아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 번호판에 쭉 서요. 그대는 드시지 마시고. 한바탕 밀어닥친 손님이 좀 뜸해지는가 했더니 언니 나왔네. 안녕하세요. 아, 골라봐요. 만 원씩. 오, 가방 새로운 거 많이 나왔는데. 여기 가방 왔어요. 명품으로 골라봐요. 오늘은 뭐 먹어요? 영양밥 좀 해. 영양밥? 야호! 파. 아내 천정순 씨는 이웃 가게에 들어가 스스럼 없이 함께 점심을 한다. 벌써 10년이 넘었으니 5일장 상인들은 다들 친구다. 만나다. 반찬이 필요 없어 이거. 신랑은 절대 올 수 없고요. 저는 우리 집 대표로. 천정순 씨가 이렇게 따뜻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남편 정근창 씨의 점심은 짜장면. 근데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다. 손님이 오면 당장 숟가락을 놓고 호떡을 구워야 하는 게 그의 임무다. 여기서만큼은 최고죠. 장에서만큼은 항상 같은 일을 하면서 내가 힘든 만큼 그 사람 힘든 걸 아니까 많이 서로 그래서 형부가 저는 화내는 거 한 번도 없고.
점심시간이 지나자 호떡 반죽을 담은 통에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퇴근 시간이 5시다 그러면 한 4시 한 40분 정도에 이 반죽을 맞춰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맞아요. 그게. 장사 오래 하다 보면. 장사를 어쩜 그리 맞춤으로 했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오랜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 오늘 도너츠는 끝났어요. 도너츠는 끝나고 호떡만 남았어요 이제. 겨울 해는 짧아서 오후 5시, 여름에는 대체로 오후 7시까지 장사를 한다. 오전 8시에 나왔으니 꼬박 9시간을 서 있었다. 집에 갈 수 있다는 안도감, 행복함, 일 안 해도 되는 아침보다는 훨씬 부담 없고 너무 즐거워져요.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지. 아침에 본 아들이 무척이나 반가운 아내는 아들 바보. 오늘은 쓸쓸하겠네. 종이가 가서. 중학교 1학년 딸은 수련회에 갔다. 아빠 안 해도 되겠네. 이 찬밥 언제 해놓은 거야? 언제 해놓은 거야? 어제요. 오래된 밥 먹어야 되네. 먹어 어디? 찌개 끓여. 그럼 뭐 아무거나 뭐 해서 먹자. 말은 아무거나 먹자 해놓고 천정순 씨 비장의 무기를 꺼내놓는다. 이래 봐서 아침에 싱싱한 물건이 있으면 아침에 얘기를 해요. 요거 이렇게 빼느라고. 그날 메뉴는 저녁에 와서 밥상을 차려봐야 알아요. 신랑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오늘 메뉴는 해물찜. 뚝딱뚝딱 하는데 금세 요리가 완성돼 간다. 엄마가 반찬 준비를 시작하자 아들 주열구는 상을 닦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푼다. 그런데 아주 익숙한 솜씨다. 여자아이들도 집안일을 잘 안 하는데 20살 청년이 마치 딸 같다. 오, 맛있어 보여. 근데 파가 어디 갔지? 주례 파 갔냐? 뭐 어제 파 남겨둔 것 같은데. 어디 갔어? 냉장고에 넣어놨어? 봤는데. 아들 주열이 냉큼 대파를 찾아준다. 엄마보다 더 냉장고와 부엌 상황을 잘 아는 아들이다. 집안 살림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살림을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기억력이 없어서 뭐를 어디다 둔지를 몰라가 맨날 찾아요. 근데 쟤는 제가 당면을 슈퍼에서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당면을 하나 얹어 놓으면서 오늘은 잡채를 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잡채가요 얼만큼 남아있고요. 야 국수 떨어지지 않았냐 국수 사야 되겠다 이러면 엄마 국수가요 얼만큼 있고요. 쟤는 우리 집에 살림을 너무 잘 알아요. 천정순 씨표 푸짐한 해물찜이다. 장터에서 돌아와 늘 쫓기듯 저녁을 준비하다 보니 간단하고 빠르게 그리고 맛있게 요리하는데 그녀만의 노하우가 생겼다. 가족들은 정신없이 밥을 먹었다. 사실 정근창 씨에겐 이 저녁이 오늘 제대로 먹는 첫 끼니 아닌가. 그런데 저녁을 먹자마자 남편이 집을 나선다. 내일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어쨌든 일찍 나올게. 네, 가세요. 남편은 요즘 따로 산다. 이렇게 일 끝나고 가시고 얼마나 되셨어요? 벌써 올해는 4년째. 이걸 키우니까 저는 시내에서 키울 수가 없잖아요. 산속으로 차를 달린 지 30여 분. 정근창 씨의 하루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에 먹이를 주고 하루 종일 별탈 없었는지 돌보는 일이 그의 또 다른 일과다.
장터에서 도너츠를 만들어 파는 일과 소를 키우는 일. 그러니까 직업이 두 개인 거다. 소 키우는 일이 뭐 그리 어렵겠냐 쉽게 생각했던 게 오산이었다. 손도 많이 가고 알아야 할 기본 정보도 많았다. 많이 먹어라. 얘는 다음 달에 당장 무슨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소 키우는 일을 시작했을까? 그게 애들 엄마가 힘들어서 바꿔보자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내가 당신 말을 듣고 내가 한다. 이 밀가루 직업을 너무 많이 만지다 보니까 싫은 거야. 너무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장에 가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6시 정도면 일어나서 나갔다가 저녁에 깜깜해서 들어오고 이거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실증 나는 거지. 너무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말고 다른 직업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서 이거를 접고 다른 거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그걸 뭔가를 장사 안 하는 직업으로 사람 안 만나는 직업으로 해보려고 한 게 소예요. 애들 엄마한테는 늘 미안하고 지금은 그래요. 집사람이 하고 싶어 하니까 내가 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딴 사람이 하자 그랬으면 뭐 좁혔을 거예요, 그 사람은. 소를 산다고 집도 줄였다. 아내가 벌인 일 남편이 뒷수습해주고 있는 셈이다. 언제 시작을 해야지. 이들 부부가 장터에 나서게 된 사연도 사실 그 시작은 천정순 씨였다. 원래 이들은 도시의 잘 나가는 제과점 사장 부부였다. 그런데 아내의 주장으로 가게를 넓혔고 그때 마침 IMF가 터졌다. 결국 억대의 빚을 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권리금도 하나도 못 받고 권리금이 엄청 많았어요. 몇 천만 원 되는 권리금을 하나도 못 받고 보증금만 받아서 나왔는데 그 500만 원 들고 내려왔어요. 가진 재주는 빵 만드는 기술이라 고향 영월에 내려와 장터에 서게 됐을 때 그 참담했던 심정을 잊을 수가 없다. 매일매일 그녀는 도망가고픈 자신과 싸워야 했다. 힘들다고 표현하는 거는 견뎌낼 수 있는 게 힘든 거고요. 견딜 수 없는 건 힘들다고 표현을 못해요. 그냥 고통이에요, 고통. 모든 게 고통.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고통이고 그냥 다 고통이에요.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조차도 힘이 남아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힘조차 없을 때는 간신히 숨만 쉬는 거예요. 왜 울고. 그 고통이 사라질 무렵 그녀는 알았다. 그녀를 행복하게 하는 건 돈이 아니라 남편이었다. 그냥 신랑은 포기하고 온 거예요, 포기.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아, 이 선택이 참 잘했구나 이 얘기 듣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계속 의심적인 눈초리하고 너 때문에 참 내가 힘들게 산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너 덕분에 이제는 내가 너무 좋다고 이 얘기 한 지가 한 내려와서 4, 5년 지났을 때 얘기했었어요. 행복하다고 내려와서. 당신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사는구나 하는 남편의 한마디에 천정순 씨는 다시 씩씩한 아줌마로 돌아왔다. 커피를 타먹을 뜨거운 물을 준비한다. 그리고 화장 시작. 제발. 오늘은 빨리 오네. 오늘도 만나게 될 손님들을 위해 깔끔하고 귀엽게 준비를 마쳤다. 엄청 힘들죠, 저 사람도. 둘 중에 하나만 하려고 했던 결정이라
내가 무사로 들어가서 살든지 뭐 아니면 빵을 그만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두 가지 다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날 강원도 영월의 아침 날씨는 영하 7도. 오늘은 영월에서 차로 30여 분 떨어진 평창장이다. 막 장터에 도착했을 무렵 눈이 쏟아졌다. 5일장의 주요 고객인 나이 든 어르신들이 길이 미끄러우면 나오질 못하는데 부지런히 천막을 둘러치는 남편 표정이 심상치 않다. 장사는 분명 안 될 텐데 눈이나 비가 오면 평소보다 일할 건 2배 이상 많아진다. 이런 날은 몸도 마음도 고달픈 날이다. 눈 오면 제일 싫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우리 눈 오면 좋지요. 우리 눈 오면 제일 싫어. 저 사람 집에 가고 싶다고요? 전 더 가고 싶지. 눈 오는 날은 밥도 안 먹었으면 좋겠어. 밥 안 먹으면 안 볼 거 아니에요. 힘든 하루가 될 테지만 그렇다고 장사를 안 할 수도 없는 일. 정근창 씨는 익숙한 솜씨로 도너츠를 빚는다. 20살 시절부터 평생의 업이라 여기며 밀가루를 만져왔다. 이 일에서만큼은 프로다. 오늘은 양모자 안 쓰세요? 조금 한가해지면 내가 안 더우니까. 지금 더워. 몇 년 전 서울 남대문에서 샀다는 양모자. 아, 우리 집 마스코트라니까요. 좋아서 쓰는 거지 특이해서 쓰는 거 아니야. 시내에서 쓰고 돌아다니면 사람이 자꾸 집에 가다 다시 찾아오고 제정신을 안 부르네. 바본 줄 알아. 딱 2% 부족한 사람 딱 봐. 1% 부족한 사람. 편하고 따뜻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부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돼버렸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도너츠와 꽈배기를 만들어낸다. 호떡은 겨울용, 빵은 사시사철 늘 똑같다.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는 게 이들 장사의 기본. 그런데 지난번 제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핫도그가 등장했다. 마을마다 약간씩 메뉴를 달리하는 것도 부부가 터득한 장사의 비법이다. 아니 평창에서만 해요. 다른 데서는 호떡이 워낙 많이 나가고 다른 게 많이 나가서 이것까지 할 시간이 안 돼요. 제천이나 영월 같은 경우에는 호떡을 많이 가져가고요. 평창은 도너츠하고 핫도그를 많이 하는 편이고 주천은 골고루 조금씩. 시장마다 다 틀려요. 희한하게 다르더라고요. 뭐라고 설명은 할 수 없지만 틀려요. 나가는 품목이. 처음에는 무조건 아무데나 다 뭐 많이씩 가져가고 핫도그도 많이 가져가고 버린 거 어마어마하게 많죠. 원래 실패를 많이 해야 성공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성공만 하면 재미없지. 메뉴는 물론이고 반죽의 양이며 손님 대하는 법까지 어느 것 하나 거저 얻은 것이 없다. 실패를 거듭하다 깨닫고 배운 것들이다. 핫도그 하나? 케첩 다. 케첩? 손님의 요구사항은 정확하게 지켜주고 무게를 재지 않더라도 중량은 일정하게. 장터 가게지만 대충이란 없다. 그러니 늘 긴장하고 바쁘다. 눈이 좀 잦아들자 그래도 설 전이라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하루가 또 시작됐다. 부모님이 일찌감치 나가고 난 뒤 주열구는 집안 청소와 빨래로 오전 시간을 보낸다.
언제부턴가 청소와 빨래는 을의 주열군 담당이 돼버렸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하고픈 일도 많고 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집안일을 거르는 법이 없다. 혼자 있잖아요. 부모님 두 분 다 밖에 나가시고, 그러면서 동생 이렇게 좀 챙기면서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일하고 오시는데 집안 일도 일이잖아요. 그거를 이거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부모님이 하시면은 좀 더 체력적으로 힘드시니까 일 부담을 줄여드리는 거죠, 제가. 주열군은 이런 일들이 하찮다거나 사소한 거라 생각지 않는다. 가족이라면 누구라도 제 몫의 일을 해야 가족이 될 자격이 있는 것. 부모님은 희생만 하고 자식은 그 덕분에 편히 산다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닐지 모른다. 그날 오후. 어서 와. 설이 가까웠으니 손님이 많을 것을 알고 나선 길이다. 중학교 시절부터 간간히 도와드렸는데 작년엔 수능 준비한다고 그마저도 못했다. 중학교 때? 그때는 와서 좀 하는 게 친구들 저희 동네에서 하면 좀 친구들 만나면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존경스럽죠. 특히 아버지가 좀 일찍 일어나시고 어머니보다 좀 늦게 주무시니까 부지런한 것도 존경스럽고. 몸은 고되지만 마음까지 지치고 힘든 건 아니다. 존경해주는 아들이 있고 장이 설 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단골 고객도 있다. 단골이에요. 아주 단골입니다. 엄청 단골이에요. 핫도그 2개요. 핫도그 2개요? 알겠어요. 뭐 발라드릴까요? 설탕 케찹. 2개 다? 케찹.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